송나라 철종 때였다. 동경계봉부 선무군에 떠돌이 건달 하나가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이였는데 공차는 솜씨가 특히나 뛰어나 사람들이 그를 고구라 불렀다. 고이도 그 이름이 싫지만은 않았는지 나중에는 스스로 고구란 이름을 썼다. 고구는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생업으로 할 만한 기술을 익힌 것도 없었다. 그저 남을 등치거나 노름방 뒷전에서 개평이나 구걸하며 얻어먹고 사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구는 성안에서 철물점을 하는 왕원외의 외아들을 알게 되었다. 고구는 어리숙한 그를 꼬드겨 아버지의 돈을 훔치게 했다. 그리고 그와 어울려 다니며 술과 노름으로 날이 가는 줄 모르고 흥청거리며 다녔다. 그러나 오래자나 왕원외가 고구의 죄를 계봉부에 고소하며 좋은 시절은 끝나고 말았다. 왕원외의 고소를 접수한 계봉부유는 고구를 잡아들여 매를 20대 때리고 동경성 밖으로 내쫓았다. 성안의 사람은 그 누구도 고구를 집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엄명과 함께였다. 그렇게 동경에서 쫓겨난 고구는 회서 임회주로 가서 유대랑이란 사람에게 몸을 위탁했다. 유대랑의 이름은 유세곤이었는데 사람 좋아하고 인심 후하기로 유명했다. 고구가 갔을 때도 그 집에는 사방에서 몰려든 망나니들로 득실거렸다. 그렇게 유대랑의 집에서 3년간 빈둥거리던 어느 날 철종 황제가 천하의 죄수들에게 사면령을 내린다. 고구는 동경이 그리웠는지 사면령이 내려지자 동경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구의 처지라는 것이 그리 좋지는 못했다.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고구를 써주는 사람도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고구는 철종 황제의 매부되는 소왕 도태위의 집에서 일하게 된다. 도태위는 풍류를 아는 사람을 아껴 그런 패거리를 곁에 많이 데리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도태위는 고구를 받아들여 시중드는 일을 맡겼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몸이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워진다고 했던가. 고구가 항상 옆에서 시중을 들다 보니 도태위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도태위가 생일을 맞아 잔치를 열었는데 그곳에 철종의 아우인 다낭이 초대됐다. 다낭 또한 건달이나 한량들의 놀이와 풍류에 밝은 호사가였다. 다낭이 잠시 쉬기 위해 서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양지옥으로 만든 사자 모양의 서진 하나를 보게 되었다. 다낭이 그 서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자신도 모르게 참 좋구나 하고 감탄하는 소리를 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옆에 있던 도태위가 그 말을 듣고는 같은 장인이 만든 옷 붓거리가 집안에 하나 있다고 했다. 도태위는 내일 그 붓거리와 서진을 함께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다낭은 물건이 탐나도 차마 달라는 소리를 하지 못했는데 도태위가 스스로 선물하겠다고 하니 몹시 기뻤다. 다낭은 고마운 뜻을 나타내고 술자리로 돌아가 날이 저물도록 술을 마신 뒤에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도태위는 집 안을 뒤져 옥룡 붓거리를 찾아내어 옥사자 서진과 함께 금장식한 작은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 상자를 비단으로 싸고 편지 한 통을 쓴 뒤에 고구를 불러 다낭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고구는 두말 없이 그것들을 받아서 편지는 품 안에 갈무리하고 상자는 소중히 안아들고 다낭의 궁중으로 갔다. 다낭의 궁에 도착한 고구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뒷뜰로 갔다. 뒷뜰에 도착해보니 다낭이 한창 공차기에 빠져 있었다. 다낭은 넷이 몇 명과 공을 차고 있었는데 고구는 그런 다낭을 방해할 수 없어 뒷뜰 모퉁이에서 공을 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공차기라면 장안에서도 알아주는 고구였기에 몸이 근질거렸으나 함부로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 억지로 참으며 놀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구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누군가 다낭에게로 찬 공을 다낭이 받지 못해 그 공이 고구에게로 날아온 것이었다. 공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걸 보자 고구는 몸에 익은 솜씨로 공을 차서 다낭에게로 보냈다. 순간적인 일이었으나 다낭은 한눈에 고구의 실력을 알아보았다. 다낭은 하던 공차기를 멈추고 고구에게로 다가와 누구인지 물었다. 고구가 얼른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누구이며 여기 왜 왔는지 상세히 답했다. 다낭은 웃는 얼굴로 고구가 내주는 편지와 선물을 확인한 다음 집사에게 거둬들이게 했다. 이미 다낭은 옥돌로 만든 문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고구에게 흥미가 생긴 다낭은 마당으로 가서 함께 공을 차자고 했다. 고구가 이 말을 조아리며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다낭은 계속해서 공을 차보라고 시켰다. 하는 수 없이 고구는 공을 차게 되었다. 고구는 이왕 하는 거 몸에 익힌 기술을 모두 펼쳐 보였다. 고구의 뛰어난 실력에 반한 다낭은 고구를 안으로 들게 한 뒤에 밤이 되어도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궁 안에서 재웠다.
한편 도태위는 고구가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과 의심이 동시에 일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낭이 사람을 보내 잔치가 있으니 오라고 청했다. 이에 도태위는 곧 말에 올라 다낭의 궁으로 갔다. 궁으로 들어가니 다낭이 도태위가 전날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며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술이 몇 잔 오고 가자 다낭은 고구를 곁에 두고 싶다고 도태위에게 말했다. 도태위는 고구를 가까이 두고 있기는 했지만 다낭의 청을 물리치면서까지 데려갈 만큼 고구에게 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얼른 다낭의 청을 승낙했다. 그 뒤로 다낭은 고구를 자신의 궁 안에 머물게 하고 어디를 가나 데리고 다녔다. 어찌나 고구를 마음에 들어하고 아끼는지 마치 친구 대하듯 했다. 고구도 바보는 아니어서 그런 다낭의 관심이 자신에게 보통 행운이 아님을 알고는 힘을 다해 다낭을 모셨다. 고구는 항상 다낭의 뒤를 따라다니며 입에 혀같이 놀았다. 근본이 뒷골목 건달이라 남의 눈치 하나는 기막히게 보는 데다 표시 안 나게 아첨하는 재주도 있어 고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낭이 가장 믿고 총애하는 사람이 되었다. 고구의 행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그것은 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철종의 죽음 자체가 고구에게 행운은 아니지만 재위를 물려줄 태자가 없었던 철종의 죽음은 고구가 모시는 다낭에게도 다음 황제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 문무백관들이 모여 후사를 의논한 끝에 다낭이 다음 황제로 정해졌다. 그렇게 되니 그날로 다낭은 황제로 즉위했다. 이 사람이 송나라의 휘종 황제였다. 휘종은 황제가 되고 나서도 다낭 시절에 아꼈던 사람들을 그대로 옆에 두고 부렸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구는 황제가 아끼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본 적도 없고 나라에 세운 공도 없어 벼슬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다. 휘종은 자기가 아끼는 고구가 벼슬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휘종은 우선 작은 벼슬 자리 하나를 만들어주고 때를 기다리게 했다. 그렇게 황제의 신임을 받아 말단 관원이 된 고구는 이전보다 더 몸과 마음을 바쳐 휘종을 모셨다. 휘종 역시 그런 고구를 총애했다. 결국 반년도 지나지 않아 휘종 황제는 고구를 전수부 태위 자리에 앉히게 된다. 전수부 태위라면 도성 안에 금군을 다스리는 자리로 사실상 나라의 군권을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는 자리였다. 송태조는 지방 군벌의 반란을 막기 위해 도성에 있는 금군을 80만이나 키웠으며 군사를 뽑을 때도 건장하고 날쌘 병사는 금군에 넣고 늙고 약한 병사는 지방군인 상군에 배치했다. 따라서 고구가 거머쥔 금군은 송나라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병력이었다. 그런데 그런 금군을 다스리는 자리를 공 하나 잘 차는 게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고구를 앉힌 것이었다. 하찮은 인간이 높은 벼슬에 오르면 대부분 그 벼슬에 따르는 책무보다 권세에 더 마음을 쓰게 된다. 고구는 부임 첫날부터 전수부의 업무를 알아본다는 핑계로 아래 관원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여 거드름을 피웠다. 하급 관원들이 차례로 찾아와 인사하는데 금군의 교두를 맡은 사람이 보름이 지나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 고구는 그런 교두가 괘씸하게 여겨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 교두는 왕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고구와 악연이 있는 사람이었다. 고구가 개망난이로 저작거리를 휘젓고 다니던 시절에 시원찮은 봉술 실력을 믿고 까불다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노인에게 죽도록 얻어맞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노인이 왕진의 아버지 왕승이었다. 고구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왕진에게 한풀이할 마음을 먹었다. 여기서 잠깐 소설은 다음 편으로 넘기고 정사에서의 고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구는 계봉부에서 고동복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형제가 2명 있었다. 휘질록에 따르면 고구는 소식의 종 출신으로 글을 잘 썼다고 한다. 후에 왕선을 수행했고 휘종 때가 되어 유중무의 밑에서 공을 세웠다. 이후 임녀를 따라 요나라의 사졸로 다녀왔다가 사마관군에 발탁되어 최종적으로 퇴위가 되었다. 휘종 퇴위 후 세력을 잃고 훈종 원년 5월 14일에 병으로 죽었다. 고구는 휘종이 개인에 대한 호불호만을 가지고 능력과 상관없이 인물을 등용한 좋은 예로 꼽힌다. 당시에도 좋은 평을 받지 못했으며 그렇게까지 악인은 아닌 고구가 상당한 악인으로 알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